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리플 결제 카드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뉴욕 증시 역사상 첫 번째 암호화폐 신용카드,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리플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카드를 공개했고, 제미니 거래소와 손잡고 출시된 이번 카드, 일상 결제에서 최대 4%를 XRP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실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들어온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최근 2억 달러를 투입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나 유로처럼 가치가 안정된 자산에 1대1로 묶여 있어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코인을 말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사 서비스인 ODL, 즉 주문형 유동성에 통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ODL은 해외 송금을 할 때 중간 단계 없이 XRP를 다리로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을 섞어서 더 안정적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발 초대형 호재도 터졌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대기업 링크로지스가 자사 공급망 금융 플랫폼에 XRP 레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공급망 금융이란 쉽게 말해 기업들이 원자재나 부품을 사올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 지원을 받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링크로지스는 이 시장에서만 수조 달러를 다루는 공룡 기업인데요. 그런 기업이 XRP 기술을 채택했다는 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의 실제 뼈대에 리플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가격 흐름도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XRP는 현재 3달러 초반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4달러 저항을 뚫는 순간 3.6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2.90달러를 무너뜨리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CME 파생상품 시장에서 XRP 미결제 약정이 1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에 베팅하고 묶어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급증한다는 건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포지셔닝 중이라는 신호죠.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묶여있던 돈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갑니다. 특히 XRP처럼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코인은 순식간에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프로젝트 레미틱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40종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면서 30개국 이상에서 암호화폐와 은행 간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코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은행과 결제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번 제미니 카드 출시는 단순한 결제 서비스 추가가 아닙니다. 실사용 기반은 카드, 기관 도입은 중국, 그리고 ETF 승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리플은 송금 코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여러분, XRP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5년 가까운 소송과 수많은 불확실성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드 출시, 중국 진출, ETF 승인 대기, 금리 인하라는 역대급 호재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은 늘 기회를 주지만 진짜 큰 기회는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리플이 선두에 섰지만 진짜 수익률은 바로 뒤따르는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올해 큰 돈을 벌 기회는 단 하나, 수혜코인에 있습니다. 제가 그 종목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에서 리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 동안 바닥만 기던 리플이 단숨에 치고 올라갔다는 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재료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리플 하나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진짜 큰 수익을 내려면 이 흐름을 이어갈 다음 주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가 뭐냐?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은근히 흘러나옵니다. 이제 코인에
암호화폐 시대가 열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 본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번 먹을 게 보이면 끝까지 파헤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체 그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후발 투자 기회는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이것만 알면 올해 이후로는 코인 시장 더 볼 필요도 없다, 이런 확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이번 연도 4월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최고 10만 9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이슈를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7만 4,5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31.7% 하락. 코인판에서 말하는 패닉셀 그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하락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누군가에겐 절호의 기회였어요. 시장은 공포로 무너졌지만 그 공포 속에서 진짜 큰 손들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올해 남은 투자 성적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정확히는 어제까지 142일 동안 리플 폭등의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놓친 핵심, 그리고 진짜 큰 손들만 알고 움직였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할지, 리플 다음으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 출범, SEC 기조 변화, ETF 신청 러시, 이 모든 게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O 2002 국제 표준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제각각 다른 언어 대신 하나의 공통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는 약속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서 국제 송금이 막히거나 꼬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행은 자체 코드 체계를 쓰고, 아시아은행은 또 다른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 중간에서 메시지가 끊기거나 오류가 나서 자금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ISO 2002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메시징 국제 표준 언어입니다.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데이터의 풍부함입니다. 기존 MTI 방식은 단순한 텍스트 수준이어서 거래 목적이나 상세 내역을 담기 어려웠지만 ISO 2.0은 EML 기반이라 더 많은 정보를 세밀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환성입니다. 나라와 기관마다 달랐던 코드를 하나로 묶어 글로벌 어디서든 동일한 메시지 구조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셋째,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중개 단계를 줄이고 AML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KYC 고객 확인 같은 규제 준수도 메시지 자체에 포함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문제는 이게 왜 돈이 되느냐는 겁니다. 원래는 전통 금융기관용 표준이었기 때문에 코인 업계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융합에 주목하고 있고 더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은 이미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직접 모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기존 은행조차 코인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은 암호화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클, 비트고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은행과 코인 업계가 손을 잡는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ISO 2002의 힘이 나옵니다. 이 표준 덕분에 코인 거래와 결제가 기존 금융망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리플이 가장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그룹에 포함됐고 리플렛 자체가 이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극소수 기관과 큰 손들만 이 사실을 알고 매집해온 거죠. 하지만 ISO 2002의 영향력이 리플 하나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표준을 충족하는 코인들이 앞으로 또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융 인프라의 핵심인 스위프트가 이미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모든 국제 결제 메시지를 ISO 2002로 전환하겠다고요. 내년부터는 이 형식이 아니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ISO 2002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금융의 공통 언어가 되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판을 깔아줬고 여기에 올라타는 코인들이 진짜 승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ISO 20022를 준수하는 코인은 국가 금융기관에 선택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으면 ETF든 CBDC든 실사용 연결이 가능합니다. 리플은 이미 선점했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흐름을 이어받을 후발주자 ISO 2002 기반으로 폭등할 다음 코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기관과 고래들이 몰래 담고 있는 리플의 전 재산을 올인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로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라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후속 폭발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리플은 ISO 2002를 대표하는 핵심 코인으로 은행 간 거래나 국제 송금에서 사용되는 공용 언어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이 증명했듯 대장주가 움직이면 그 뒤를 바짝 따라오는 후속 폭발주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다는 2020년과 2021년 불장에서는 무려 3000% 이상 폭등하며 대형 알트 중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죠. 스텔라루멘 역시 2017년 불장에는 단 1년 만에 1000% 이상 폭등한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헤데라도 2020년에서 2021년 불장에서는 무려 1600% 상승하며 강력한 성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대장주가 있다라면 후속 코인들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요?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에이다, 스텔라루멘, 헤데라 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사실 이건 단순히 차트를 보는 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은 재료에 있기 때문이죠.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ISO 2002라는 거대한 국제 표준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발주자를 고를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이름 있는 알트코인이라는 이유로 담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코인인지, 제도권 진입과 호환성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이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지 혹은 파트너십이나 투자 소식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고리가 결국 후속 폭발주의 시동 버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이 선두에서 길을 열었다면 그 뒤를 따라오는 코인들은 바로 이 ISO 2002 기반 그리고 금융권 수요와 맞닿아 있는 코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 데만 거의 4개월, 정확히 142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 게 아니라 트레이더들과 의견을 나누고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하면서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한 PDF 파일만 해도 50개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거듭하다 보니 딱 눈에 들어오는 후발주자가 있었습니다. 리플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뚜렷했고요. 수익률로는 최대 5만%까지 언급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이걸 공개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20만 구독자를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추첨을 통해 일부 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함께 온 분들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코인은 최근 바닥에서 방향 전환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상승률로는 고작 10% 남짓이지만 거래량이 슬슬 붙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두 번째 업로드입니다. 며칠 전 한 차례 올렸는데 갑자기 강제 삭제가 돼 있더군요. 아마 유튜브 정책에 걸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명을 영상 안에서 직접 노출하지 않고 가려두었습니다. 대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되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에 답변을 남기고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제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널명 바로 아래에 있는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나 멤버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큰 수익을 얻게 된다면 그중 단일 %만이라도 주변을 위해 써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듯 우리가 얻은 이익이 사회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건 돈 이상의 가치가 될 겁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